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겨울 눈사냥철이 왔습니다. 눈이를 거리며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얀 상고대와 눈꽃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때로는 코끝이 매섭도록 추운 강추위와 칼바람을 맞으며 희열을 느끼는 겨울사냥철입니다. 겨울산의 진수를 느끼고 일출도 같이 볼 수 있는 7개 산을 소개하겠습니다. 7개 산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사냥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겨울사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온유지입니다. 보온유지에 실패하면 손이나 발 그리고 얼굴에 동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불의의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산은 낙엽 아래 눈이나 얼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골절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겨울산행은 일몰 전에 반드시 하산을 해야 됩니다. 해가 넘어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한 겨울산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장비로 스틱, 스패츠, 아이젠, 무릎 보호대를 같이 합니다. 특히 보온 장비가 중요합니다. 보온 장비로는 장갑, 모자, 넥워머, 귀덮개, 핫팩, 여분의 양말, 온수 등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가져가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온 장비 가운데 장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겨울 산행 때 가져가는 장갑입니다. 플리스 장갑에서부터 시작해 보온력이 아주 강한 장갑까지 3개입니다. 장갑과 관련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수년 전 1월 영하 15도의 날씨에 지리산 종주 산행을 할 때입니다. 그때 플리스 장갑만 끼고 3시간 가까이 산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출 사진을 담으려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순간 손은 얼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 후 플리스 장갑 위에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한 30분 정도 고생을 한 후에야 손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겨울산행 준비물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기 때문에 사진을 한두 장 찍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강추위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보면 손이 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추위에서도 사진을 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보다는 그래도 강한 일반 카메라를 가져가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강추위에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슴품에 넣고 다녀서 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산행 체온관리 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겨울산행 7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패치나 등산 스틱도 산행지에서 준비를 하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겨울 산행을 할 때는 선글라스나 고글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햇살이 강한 날 눈 위를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반사광에 의해서 눈이 멀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글라스나 고글이 필요합니다. 겨울 산행지 첫 번째는 설악산입니다. 이름에 눈설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겨울이 가장 먼저 오는 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악산을 겨울 산행 1번으로 정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은 겨울철 일출 명소로 유명하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며 몸을 가눌 수 없는 강풍이 몰아치는 그야말로 겨울 산행의 극한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설악산 산행은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이 끝나는 12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비선대, 울산바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산행 코스는 9시간가량 소요되는 오색, 대청봉, 천불동 계곡을 거쳐 설악동 소공으로 떨어지는 코스를 권장합니다. 그 이외의 코스도 갈 수 있지만 겨울철에 눈이 내려 등산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담사로 하산하는 경우 백담사 용대리 구간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에 걸어가야 합니다. 충청대피소를 예약해서 1박을 할 수도 있으며 겨울철 입산 시간은 새벽 4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설악산 산행을 하려면 사전에 자신이 가려는 코스가 통제되지는 않았는지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확인하신 다음에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겨울 산행지는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태백산입니다. 주먹굴럭지부터 장군봉, 천재단,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피어나는 상고대는 환상적이고 환상적입니다. 정상인 천재단과 주먹굴락지는 일출 명소이고 능선길에서 보이는 조망은 명품 중 명품으로 산 그림회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태백산 산행은 단골 광장과 유일사 입구에서 시작이 되며 출발 지점의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2시간이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겨울 산행지는 소백산입니다. 사실은 설악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가면서 겨울 산행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소백산을 찾는 이유는 칼바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마저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이곡 삼거리에서부터 정상인 비로봉, 천동 삼거리 구간의 능선길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매섭고 매섭습니다. 바람 속에는 얼음 알갱이가 날아들어 얼굴을 세차게 때리기도 하며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안내산악회는 어이곡을 출발해 정상인 비로봉을 거쳐 천동리로 내려가는 코스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령에서 비로봉으로 가는 코스도 있지만 산행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 하루에 산행을 하기에는 조금은 벅찬 코스입니다. 겨울 산행지 네 번째는 덕유산입니다. 덕유산은 가장 편하게 멋지고 멋진 상고대를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스키장, 곤도라를 타고
설천봉에 올라가 설천봉에서부터 상고대를 즐기며 20분 정도면 정상인 향적봉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봉까지 가면서 상고대를 즐기고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지리능선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덕유산 상고대는 해가 뜨면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올라가야만 상고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내산악회는 안성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 향적봉, 백년사, 어사길을 거쳐 구천동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힘이 들면 향적봉에서 곤도라로 하산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겨울철 산행지 5번째는 한국인의 기상이 발현되는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눈, 상고대, 일출, 운해, 칼바람 등 겨울 산행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산입니다. 정상인 천왕봉 정상에 올라서면 주변의 모든 산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끝없이 펼쳐지는 조망은 국내 산 중에 최고입니다. 다만 산불 방지 기간인 12월 15일까지는 중산리, 천왕봉, 장터목 대피소, 백모동 구간만 산행이 가능합니다. 종주 산행은 12월 16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대피소는 벽소령, 세석, 장터목, 치반목, 로타리 대피소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겨울 산행지가 어딘지는 짐작이 가시겠지요? 바로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해발고도 1950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의 겨울 풍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삼각봉 대피소에서부터 정상인 백록담, 진달래 대피소 구간까지 이어지는 상고대는 일반 산에서 보는 상고대와는 다릅니다. 상고대가 아니라 그냥 눈덩이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라산 등산 코스는 관음사를 출발해 삼각봉 대피소, 정상인 백록담, 진달래 대피소를 거쳐 성판악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반대편으로 진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 입산 시간은 6시부터 가능하며 진달래 대피소와 삼각봉 대피소에서 12시가 넘으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은 한라산 산행 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 시간은 9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한라산 산행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라산 산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라산 국립공원 사이트에 들어가 사전에 탐방 예약을 하시고 산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팁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한라산 산행은 서울에서 당일치기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한라산 눈산행을 2번 갔다 왔는데 2번 모두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산행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6시 한 35분 이전 비행기를 타면 당일 산행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겨울산은 시청자께서 사랑하시는 산입니다. 집 근처에 있어도 좋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산도 있을 겁니다. 영남 알프스 최고의 산군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비박, 캠핑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무등산도 겨울철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산이죠. 서석대에 피는 상고대는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둔산, 겨울에도 눈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요. 삼선계단을 오르며 짜릿함도 느낄 수 있는
산이 바로 겨울 대둔산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북한산. 북한산 눈꽃도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산행하시면서 겨울철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